2025년 5월 30일 3년후 연구소 비트코인 시장 분석입니다. 어제 아침에 미국 연방무역법원이 트럼프 관세 조치 절반 이상을 무효화시키는 판결을 내려서 상당히 화제가 됐죠. 어제 미국 주식시장 본장에서도 이 부분이 가장 이슈였습니다. 미국장이 대략 한 8시간 정도 진행되는 동안에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좀 최종본이라고 할 만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했던 부분이 관세가 유지될 것이냐. 연방무역법원에서는 관세 이제 그만 걷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이 부분을 소개를 드렸는데 바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항소를 했죠. 그래서 지금 연방 항소법원까지 그러니까 2심 판결로 넘어간 상태인데 일단 연방 항소법원에서는 걷던 관세는 계속 걷어라. 1심 판결 집행을 일시 중단시켰어요. 그래서 관세는 계속 유지가 되게 됐고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 CIT, 연방무역법원이 내린 판결이 대통령 판단을 부당하게 추측했고 수개월 동안 진행해왔던 무역 협상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거 판결 집행 중단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항소법원이 중단을 시켜주긴 시켜줬는데 이 연방항소법원이 이 판결을 내리는 2심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중단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약간 좀 일시적인 그런 중단입니다. 이 연방항소법원이 각종 서류 같은 것들을 받고 취합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는 일단 집행을 일시 중단한다라고 한 것 같고 지금 폴리티코라고 해서 이제 미국의 정치 전문지가 있는데 거기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대략 한 6월 중순까지는 일시 중단 조치가 계속될 것 같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 2주 정도는 관세가 유지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트럼프 행정부는 어제 이제 굉장히 좀 격앙된 태도로 여러 인사들이 돌아가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정리해서 보면 이거 왜 사법부가 판단하냐 관세를 우리가 매길지 말지를 외교와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주체가 사법부가 아닌 정치 영역인데 왜 이걸 사법부가 껴서 판단을 하니 마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일단 이제 이렇게 한 목소리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법적으로 저도 궁금해서 좀 찾아보니까 애매한 부분이 미국 헌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헌법에 관세는 의회의 영역이다. 의회가 판단한다. 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의회를 제끼고 트럼프가 자기 마음대로 대통령 권한으로 지금 긴급한 상황이니까 내가 행정명령으로 관세 부과한다. 이렇게 지금 한 거잖아요. 지금 의회에서도 상원도 그렇고 하원도 그렇고 다 공화당이 앞서기는 하는데 사실 모든 공화당 의원들이 관세에 찬성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의회로 가게 되면 사실 상당히 그 속도도 그렇고 지금 트럼프가 하는 것처럼 막 휙휙 이렇게 협상의 묘를 발휘하면서 이제 막 맘대로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이 요거 이제 하나 결론이 나온 건데 요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미국에서 무역하는 다른 회사들도 이렇게 좀 소송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어제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에서도 대통령 권한 잘못했다. 15일 안에 이거 취소시켜라 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어요. 근데 다만 앞서 이제 무역법원은 트럼프의 정책 자체에 대해서 판단을 해준 거고 이 부분은 어떤 장난감 회사가 소송을 걸었다는데 그 장난감 회사에 대해서 이제 관세 그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준 거죠. 아무튼 앞으로 이런 이제 유사 판결이 제가 생각할 때는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소송 안 했던 사람들도 기업인들이 이제 소송을 할 거고 그러면 이제 상당히 좀 시끄러워질 수 있겠죠. 일단 이 판결이 종국적으로 어디로 가냐면 연방 대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심이 연방무역법원이고 2심이 항소법원인데 3심은 대법원으로 가게 돼요. 근데 3심이 지금 6대3으로 보수가 우위입니다. 그리고 이 6대3에 6이 보수고 3이 진보인데 이 6 중에 절반 이상이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연방 대법원 가면 이거는 무조건 트럼프 손을 들어주게 돼 있다. 이런 시각이 약간 다수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피터 나바로라든지 케빈 해식 같은 인물들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야, 니네 법원에서 그런다고 해도 변한 게 없어. 앞으로도 변할 게 없을 거야. 지금도 국가들이 우리한테 연락해서 협상 원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어제 얘기를 했었고 케빈 해식 같은 경우는 고문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 기준으로 이미 트럼프 대통령 승인받을 준비가 된 협상이 3개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만 도장 찍으면 사실 바로 발표할 수 있고 이번 판결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판결은 큰 의미가 없고, 이번 판결이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다른 법으로 우회해서 관세를 계속 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어제 이 부분이 굉장히 강력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트럼프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관세를 한다. 그래서 이제 어떤 법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면 무역확장법 232조, 요게 이제 품목별 관세라고 해서 지금 알루미늄, 철강, 자동차, 좀 있으면 이제 반도체도 아마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품목별로 관세를 매기는 법이 있는데 이 법 자체는 이번 판결에도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마음 먹으면 트럼프가 이 품목별 관세를 나라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관세 협상을 이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쓸 수 있는 것이 1974년에 만든 무역법 122조 보면 미국이 적자 보면 이 150일에 한해서 15% 관세 매길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것만 해도 사실은 지금 미국이 짜놓은 관세 그냥 아무런 지장 없이 다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 미국 차별하는 국가에 50% 관세 매기는 338조도 있고, 중국 관련해서 이제 아무 말 대잔치 관세를 할 수 있는 이 슈퍼 301조라고 부르는 이 통상법 301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크게 달라진 건 없다라는 부분. 제가 어제 이 미국 연방무역법원 소식을 이제 호재라고 아침에 소개를 드렸었죠. 실제로 이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나스닥 선물도 1.3% 상승하면서 굉장히 시장이 좋게 받아들이기도 했었고, 근데 결국에 지금 제가 정리한 대로 일이 이렇게 돼버리면 오히려 이 이슈는 이제 악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트럼프는 관세를 포기할 생각이 없어요. 근데 이 근거법 자체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힘겹게 해놓은 걸 싹 다 바꿔야 돼요. 이 과정이 상당히 피곤하고 짜증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이제 다른 국가와의 협상 타결이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 미국 안에서도 법원에서 막 하지 말라고 하고 지금 정리가 안 되는 건데, 그럼 니네 법원 정리되면 우리는 그때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협상 타결이 앞으로는 훨씬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리고 이제 중국과 지금 90일 관세 중단해놓고 자기 편 만들기 엄청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대결 측면에서도 당연히 뒤지게 되죠. 그러니까 명분이 지금 상당히 상실될 수 있어요. 트럼프가 관세를 하는데 저 관세를 우리가 따라가 줘야 돼?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 저거 그냥 혼자 자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을 다른 나라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 모든 것들이 결합됐을 때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트럼프가 폭주를 할 수 있다. 몰라. 협상 없어. 그냥 관세 나는 그냥 매길 대로 받을 거야. 니네 그냥 관세 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경제계와 산업계에 주는 이 불확실성, 자산시장에 주는 어떤 그 충격,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커질 수 있겠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상황을 새로운 분위기로 환기시킨다는 측면에서 이 시점에 영국과 같은 새로운 협상 타결 케이스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케빈 해시이 지금 세계의 협상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솔직히 이게 돼봐야 알아요. 왜냐하면 이 해시이 지난주에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다음 주에 협상 세계가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오늘 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다음 주에 협상 세계가 통과될 거야. 승인만 받으면 돼. 이렇게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어제 뉴스가 많이 나왔었던 또 하나의 이슈는 트럼프와 파월의 오프라인 회동이었죠. 19년 이후 처음으로 둘이 이제 얼굴 맞대고 만났다고 하는데, 그동안에는 트럼프가 자기 SNS 통해서 파월 금리 내려라. 파월 마음에 안 드네. 파월 실수하고 있다. 파월 너 잘라버린다? 약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안 되니까 만나서 얘기하지 않았나 싶고, 이 트럼프가 요청했다고 해요. 이 회동 자체를 만나서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어요. 금리 낮추지 않는 것은 실수고 파월이 금리 동결해서 지금 중국이 유리해지고 있다, 이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했고, 파월은 이에 대해서 굉장히 원칙적이고 아주 차분한 반응, 연준의 정책은 어디까지나 경제 데이터와 전망에 기반한 신중하고 비정치적인 분석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네 말 들어줄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러고 끝났습니다. 별 이제 소득은 없었고, 개인적으로 이날 흥미로웠던 것은 파월의 발언이 아니라 트럼프랑 직접 이제 만나지 않은 다른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오스틴 골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죠. 이 양반은 거의 지난주 EU 50% 관세 얘기 나왔을 때부터 약간 지금 머릿속에서 제어기가 빠졌어요. 그래서 되게 솔직한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일단 어제 나왔던 얘기는 대규모 관세, 무역협정이나 기타 방법으로 피할 수 있다면 우리는 4월 2일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 여기 기타 방법이 뭐예요? 이게 지금 어제 나왔었던 법원의
판결 같은 거죠. 관세는 무효다. 어쨌든 법원의 판결이든 뭐든 그런 것으로 이 4월 2일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금리 인하 여지가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관세 정책이 유지되는 한 금리 인하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아주 돌려서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냥 한 방 먹이면서 이제 한 거죠. 근데 이 양반이 또 하는 얘기가 더 황당한데 미국 경제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지만 지금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한 상태에서 관망 기조를 유지 중이다. 아니 스태그플레이션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관망 기조를 우리는 유지 중이고 지금 다 트럼프의 이 관세 정책 때문이야. 이 모든 것이. 우리는 금리 내리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의 왼쪽에 보시는 분인데요. 막 그렇게 네임드는 아니어서 자주 인용되진 않습니다. 어제는 연준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뜨끔할 수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바로 미국 자산들의 신뢰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면 최근 시장에서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미국 자산에 대한 안전자산 선호가 약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거 다 지금 저희는 알고 있죠. 시장 경험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데 미국 국채 장기물 수익률이 상승하고 또 달러는 약세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주가와 이 국채와 이 달러가 트리플 약세를 나타내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비트코인 가격도 막 오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익숙한데 어쨌든 이분은 지금 금융자산의 안전자산 역할 변화가 미국 금융자산 중에 안전자산이라고 할 만한 것들의 역할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미국 내외 금융 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연준이 좀 검토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게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제 생각도 이거랑 비슷해요. 아니, 뭐가 문제가 발생했으면 해결을 해야지. 이게 손 놓고, 아니, 금리를 꼭 내리고 올리고 하지 않더라도 뭔가 발언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 트럼프가 이제 관세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잖아. 트럼프는 이미 감세를 대량으로 하기로 지금 법안이 거의 통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세를 접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돈이 없어, 진짜로. 근데 지금 관세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 없지. 그러면 이제 뭔가 이 경제를 리딩하는 입장에 있는 연준의 인물들이 뭔가 지금보다 좀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어제 쿠글러 이사 발언이 나왔을 때 유심히 비트코인 가격 흐름을 좀 지켜봤습니다. 왜냐하면 마침 어제 관세 관련한 미국 연방무역법원 판결로 인해서 시장 불확실성이 상당히 좀 크게 증대된 상태였잖아요. 근데 쿠글러 발언 내용을 보면 최근 미국 국채 영향력이 안전자산으로서의 영향력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스스로 인정하는 그런 일종의 판정 같은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 불확실성이 커졌을 때는 또 비트코인이 이 안전자산으로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또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좀 유익 있게 지켜봤는데 별다른 반등 없이 그냥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 왼쪽에 보이는 이 그림은 이 비트코인과 나스닥 선물, 10년물 국채 금리, 그리고 이제 노란색 선은 금인데 보시다시피 금 가격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이 안전자산으로서의 어떤 이 위험을 보이고 있죠. 나머지랑 반대로 가격이 가잖아요.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렇게 따라갔다는 것은 국채 금리와 국채 가격은 반비례니까 역시 10년물 국채도 어제 좀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금처럼. 금리가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는. 그러니까 어제는 꽤 불확실성이 커진 시장에서 금과 미국 10년물 국채가 선택을 받은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선택을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대략 미국 3대 주식 시장은 이제 시작할 때는 좀 강하다가 뒤로 갈수록 이렇게 좀 약해지는 정강 후약의 모습을 보였고, 미국 장기채 금리도 원래 시작할 때는 4.5%, 5% 가까이서 시작했었다가 조금 이렇게 빠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지금 이 4월 중순이랑은 또 상황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때는 10년물 미국채, 장기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시장에서 선택을 못 받고 이제 버려지는 그런 그림이었고, 오히려 비트코인이 엄청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어제 또 이런 좀 질서가 바뀌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며칠 동안은 한번 어떤 식으로 가격이 반응하는지를 각 자산군별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어제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8천에서 이제 10만 5천 달러까지 하락을 했죠. 지표적인 측면에서 이 하락의 무게감을 좀 더 무겁게 만드는 것이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물 ETF 시장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순유출이 나왔어요. 꽤 의미 있는 순유출이. 보시면 지금 요게 이제 5월 9일이고 이게 4월 15일 정도입니다.
그럼 4월 15일 이후에 아주 찔끔 1억 달러 미만의 순유출이 나온 게 2번 있는데 나머지는 계속 순유입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최근까지도 보면 10억 달러 이상의 순유입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한 3억 5천 달러,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3억 4,600만 달러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렇게 순유출이 발생을 했죠. 심지어 어제는 블랙록이 1억 달러 이상 샀어요. 이제 블랙록 IBIT는 1억 달러 이상 플러스를 기록했는데 나머지 ETF에서 자금이 이제 몽창 빠지면서 이렇게 큰 이제 마이너스가 기록이 됐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투심에 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한 며칠 정도 어떻게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움직이는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주 좋았던 시절이 이제 끝나는 걸까요?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방향성을 가늠하기가 좀 어렵지만 중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이 두 개의 호재가 기다리고 있죠. 하나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 통과, 지니어스 액트가 지금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고 상원은 표결은 어렵지 않게 통과할 것 같고요. 하원 통과를 할 때 이 두 가지를 지켜주느냐가 포인트인데 하나는 빅테크 규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자 지급 허용 문제예요. 그러니까 빅테크 규제를 덜 받으면 덜 받을수록 좋고 이자 지급 허용을 무난히 지켜내면 지켜낼수록 그게 이제 공화당 원안에 가까운 내용이어서 우리한테도 좋고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시키는 데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상 통과 타임라인은 올해 8월까지 아마 법안이 통과되고 그 후에 발행이 증가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SLR 규제 완화. 이거는 며칠 전에 이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7월 달 정도로 예상이 된다라는 것이 지금의 예상이고, 현재 논의되는 거는 3%, 5%의 지금 SLR 이 퍼센테이지 제한을 1에서 1.5% 정도 감소시키는 내용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루어질 경우에 미국 국채 시장에 한 3조 달러 정도의 유동성 공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뭐만 하려고 하면 사실 미국 국채 시장이 발작하고 그래서 좀 힘들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3년후 연구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